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6월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저희 일면 주요 기사는 포항 내년 시장 선거로 몰린다. 정치권이 요동하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 3일이었죠. 우리 김병욱 국회의원님의 그 항소심에서 최종 벌금 90만 원이 선고가 돼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아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던 상황이라서 포항 지역에서는 많은 분이 걱정도 하시면서 또 그렇게 되면은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김병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을 경우에 누가 대타가 될 것이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마 현 이강덕 시장님이 이제 뭐 자천타천으로 대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을 놓고 공석이 되는 시장을 놓고 누가 차기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이 도전할 의사를 또 보였고 또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3일날 김병욱 의원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아마 다행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반면 이제 뭔가 좀 변화를 기대했던 후보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실망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내년 시장 선거로 이제 결국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 몰리게 됐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평온하지만 물밑에서는 남구 쪽 출마를 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내년 시장 선거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물밑 요동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전에 앞서 이미 이강덕 시장께서 이제 3선 출마를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이강덕 시장 쪽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후보자들이 현 시장을 경쟁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중앙 쪽에서 어떤 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등장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뭐 변수들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6월 8일 화요일에는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 중대사고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일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포항 철강공단 내 한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아마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그 아마 직원분이 큰 화상을 입으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3명 모두 중상이다, 3개월 이상 되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중대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현재 업체 측이나 이제 노동부 쪽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대사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거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노조 측에서는 뭐 한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80-90%, 또 한 분도 아마 거의 한 80-90% 정도 상태고 나머지 한 분이 한 30% 정도 이제 전신에 그런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뭐 중대사고다, 빨리 노동부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에는 포항시 상권 참여 경제 활성화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가 경제 정책에서 제1화두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이번 기사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이제 상권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국비를 한 절반 정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이제 포항 같은 경우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 저희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포항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자부담이 한 5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아마 지역 상권 중에서는 이렇게 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참여가 못한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한편 일견 뭐 이해도 되지만 대신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 시내권하고 소시의권의 상권이 많이 죽은 곳에 대해서는 각각 뭐 한 6억 원씩 총 한 12억 정도 되겠죠. 그걸 이제 지원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도 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시에서 어떤 일방적인 지원 형태, 뭐 선심성 이런 개념보다는 지역 상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뭐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어떤 선심성 형태 뭐 상권에서 아무 뭐 노력도 없는데 참여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시나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렇게 정책보다는 상권이 또 지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이 정말 효과가 더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어떤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6월 12일 목요일에는 포항 울릉 대형 여객선 운항 사업 속도 내나 하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울릉군이 다시 대저건설과 이제 최종 MOU 체결을 해서 신여객선을 제작을 해서 운항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금 포항 해수청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을 이제 운항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정 소송 문제로 좀 중단됐던 것이 최근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현재 이제 아마 신청했던 업체 한 곳을 대상으로 아마 7월부터는 그렇게 심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아마 포항 울릉 간 현재 작년에 이제 선플라워가 설령 만료로 중단된 이후 사실상 이제 대형 여객선이 좀 출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마 울릉군에서도 이번에 이제 MOU 체결되면서 대형 여객선 운항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고 또 포항 해수청에서도 아마 7월에는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신청한 업체 한 업체를 대상으로 아마 심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심사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또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 사업이 좀 더 이제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금요일은 철강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업계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철근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죠.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쪽에서는 지금 뭐 공사 금액은 오르지 않은 정해져 제한되어 있는데 원자재 값이 이렇게 철강 원자재 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2배 이상 뭐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뭐 장터성에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날 정도로 크게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 철강공단 업계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우리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나서서 무슨 TF팀까지 만들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만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 업계, 지역 업체들의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